반갑습니다. 아이돌룸의 여러분. 오늘은 법정 근로시간 내의 연장근로, 단기간 긴급, 연장연계의 연장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엔 돌봄노동조합 정책실장 이성일입니다. 먼저 단시간 근로자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9호에 1조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일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이야기합니다. 주 40시간 일하는 아이돌 범위는 통상근로자, 주 40시간 미만 일하는 아이돌 범위는 단시간 근로자다 라는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간단할 겁니다. 다음은 단시간 근로자의 연장근로와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보면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단시간 근로자는 법정 근로시간 이내라도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50% 가산임금을 지급해라 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현실은 주 40시간, 일 8시간을 넘지 않는 것은 현재 초과근로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법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아이돌 범위의 정확한 현실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법정 근로시간 범위 내에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정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 우리는 소정근로시간은 한 달 단위로 변경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매 전월 말에 당월에 해야 될 정기연계 이것도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요. 그 다음에 당월에 들어와서 정기연계 추가분, 단기간 연계, 긴급, 연장 연계를 수시로 확정하고 그리고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서 연계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연계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모든 것을 갖다가 당월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으로 현실적으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 8시간, 주 40시간 이상만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4년 9월 달에 고용노동부에서 단시간 노동자의 초과근로 관련된 지침을 발표합니다. 뭐냐면 이 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단위기간 시작 전 소정근로시간은 변경이 가능하다. 즉 우리는 전달에 소정근로시간은 막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단위기간이 시작된 이번 달부터는 소정근로시간 변경이 불가능하다. 왜 그러냐? 당월에 들어와서 소정근로시간을 바꿔버리면 근로자가 사전에 근로시간 예측이 불가하고 가산임금, 법정근로시간 내라도 시간의 근무수당을 줘야 되는 것을 면탈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노동부의 그 지침인데 현실은 전월 말에 당월 정기연계가 소정근로시간으로 1차로 확정되고 당월에 들어와서 단기간, 긴급, 연장연계 등이 소정근로시간이 수시로 변경되는 거다라고 지금 여가부에서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시간 우리 노동자인 아이돌 범위의 그 임금과 관련해서 시간의 근무수당과 관련해서 어떻게 줘야 되는지도 고용노동부 2014년 9월 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 먼저 가산임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한 것, 즉 우리와 같은 거예요. 단위기간 안에 들어와서 소정근로시간을 변하잖아요. 이번 달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변경한 거는 변경 여부와 상관없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것, 즉 전달에 확정된 정기연계 이외의 거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을 지급해라. 그리고 이것이 가산임금 지급 회피 목적이 만약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싶으면 니들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라 라는 겁니다. 증명 못하면 월급을 줘라.
시급을 가산해서 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얘기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따로 별도로 이야기할 건데, 여러분들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서 당원에 들어서 연계가 취소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 경우에 노동부 지침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라 라고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따로 휴업수당 지급과 관련된 이야기를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법적 기준에 따라서 그러면 아이돌보미의 소정근로와 연장근로와 관련된 판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돌보미는 소정근로 시간을 정하는 단위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유를 따질 때, 그리고 여러분들 계약 따지고 다 할 때 소정근로 시간을 어떻게 정해요? 당월 1월 1일부터 매달 말일까지 이 한 달 동안의 소정근로 시간을 정하는 단위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돌보미의 소정근로 정하는 시간 단위 기간은 한 달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따져봤을 때 그럼 우리 소정근로 시간은 뭐냐? 매 전월 말에 확정되는 정기연계만이 소정근로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당월에 들어와서 연계되는 정기연계, 그리고 단기간 연계와 긴급, 그리고 연장연계는 당월에 들어와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연장근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월에 추가되는 모든 연계는 연장근로이기 때문에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현행 법적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전월 말에 정기연계를 당월에 이용자가 취소한 것, 이것과 관련해서는 당월에 취소한 시간만큼을 센터가 채워줘야 됩니다. 채워주지 않으면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당월에 정기연계, 이전 달에 했던 정기연계가 당월에 취소됐는데 여러분들이 다른 긴급연계나 단기간연계, 일시연계 등을 해서 이 시간을 채웠다. 그러면 이거는 소정근로가 그냥 그대로 유지되는 거다. 시간의 근무수당을 받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법정 근로시간 내에 초과근로수당을 얼마만큼 체불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간단합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이내에 당월에 연계가 변경된 시간, 이 임금의 50%가 체불임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시연계를 여러분들이 하루에 2시간씩 주 3일 해서 연간 대략 한 150시간을 3년 동안 일했다. 그러면 150시간 곱하기 3년, 그래서 평균시급, 3년치 평균시급을 계산하면 1110원입니다. 그래서 이 1110원에 곱하기 50%, 0.5조 하면은 약 227만원의 체불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시연계를 하루에 4시간씩 주 3일 정도 해가지고 연간 300시간 정도를 3년 동안 일했다라고 하면 300시간 곱하기 3년 하면 900시간입니다. 900시간 곱하기 1110원, 거기에 0.5를 하면 454만원의 임금 체불이 존재한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내용으로 약 1000명 정도가 25년 상반기에 체불임금 소송을 접수했고 지금도 받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돌봄이 법정 근로시간 내에 시간의 근무 수당을 향후에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주연차 퇴직금과 관련된 구소송 해결 방법을 이해하면 가장 간단할 것 같습니다. 먼저 소송을 해서 우리가 이길 겁니다. 근데 이기는 게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소송을 해서 이기기 전에 최종 확정 판결 받기 전에 여가부에서는 주연차 퇴직금을 주는 것처럼 여성가족부에서는 우리에게도 법정 근로 시간 내에 연장 근로 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 지급을 3년 정도 끄는 시점에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아서 이 체불임금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면 소송을 건 사람만 체불 소송을 받고 소송을 걸지 못한 사람은 옛날 구소송처럼 소송을 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이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는 그 이후에 우리가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 여성가족부가 사업안내서 또는 노무관리 매뉴얼을 바꾸고 예산을 편성해서 소정근로 및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근로수당 지침을 삽입해서 임금을 가산수당을 지급하게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가 여러분들의 법정 근로시간 내에 연장근로수당 지급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